알아본 바로는 드디어 주민들의 동의율 80%를 넘겨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미래가 꽤 괜찮아 보이고, 안녕하세요, 서경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저희는 진짜 마음 먹고 광진구에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번주 저저번주에 지금 오려고 했는데 네, 계속 스케줄이 밀리면서 광진구를 못 오게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광진구를 옵니다. 앞에 산이 보이고. 네, 자, 광진구에서 볼 곳은 한 두 군데 정도예요. 사실 군자역 그 뒤쪽으로 중곡역세권, 광진구의 관문 입지죠. 네, 그래서 중곡역세권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금 앞에 지금 보이죠, 저 신축 건물. 네, 원래 7호선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단 한 평도 없던 곳이었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잡히면서 서울시 도시계획상 여기 거점 지역이죠. 거점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준주거지역이 대략 대거 늘어납니다. 늘어나면서 의료 관련된 시설이 이제 거의 완공이 된 것 같아요, 느낌상. 네. 그러면서 이제 거점답게 네, 주변에 이제 배후 주거지 사업이 활발하죠. 대표적인 게 오세훈 서울시장 시대에 들어서 1호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단지, 네, 이제 그 신양빌라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신양빌라. 공공재건축 중곡 아파트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22년 2월 달에 저희가 광진구 강의에서 언급했던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준주거지역 이 의료시설 짓는 바로 옆 바운더리에 네, 그 저층주거지가 나열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저층주거지 지역이 3080 복합사업지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공공재개발 3080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 뭐 이러한 그 관에서 주도하는 정비사업들이 있는데,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3080 사업 이거죠. 네, 이건데 중요한 건 이 해당 요 중곡역세권 3080 사업지로 지정된 이 해당 저층주거지가 알아본 바로는 드디어 주민들의 동의율 80%를 넘겨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미래가 꽤 괜찮아 보이고, 더불어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전 정권의 사업인 3080 사업, 이 사업을 그냥 없애지 않고 검토한 후에 괜찮은 곳들은 민간재 개발로 유도하겠다, 이제 그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던 말던 지금 3080으로 쭉 가더라도 해당 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저층주거지거든요. 네. 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저층주거지인데 최근에 이제 의료 시설들이 좀 들어서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왼쪽에 의료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요 네. 해당 바운더리도 만약에 상권이 생긴다면은 이제 권장하는 용도 자체가 그거죠. 뭐 병의원, 약국 이제 이런 용도들을 권장을 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중곡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물론 3080 사업지이기 때문에 건물주들은 대체적으로 반대하는 분위기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저희 현지 주민으로 이렇게 활동하시는 회원님이 있는데, 회원님이 증언에 따르면은 80% 동의율을 달성했다, 그런 상태고, 저희가 처음에 이 매물을 매수하라고 했을 때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요 앞에 보이는 매물인데, 네, 이게 아마 무등빌라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회원님이 2020년 9월 달에 매수하셨는데, 네, 그때 당시에 무등빌라를 맞네요. 네, 그때 당시 평당 1700 정도에 매수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3080 사업지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현금 청산 문제인데, 네, 그게 이제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안쪽에도 신축가 사업이 되고 있는데, 원래 2030 생활권 계획에는 이 바운더리를 사실 저 의료시설의 서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뭐 병의원, 약국 뭐 이런 거 권장했죠. 네, 그렇습니다. 재개발보다는. 네. 그런데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시대에 오면서 뭔가 이제 재개발의 움직임이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잘 된 걸로
보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고, 이 보시면은 뭔가 네모 반듯하게 구획은 정리되어 있는데 도로폭이 비좁죠? 이런 것이 바로 그 저층주거지형 슈퍼블록이라고 그렇게 서울연구원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한다, 서울연구원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거를 받아들여서 지금 모아타운이라든지 그리고 신속통합계획, 그런 걸로 대거 지정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뉴 트렌드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요번에 그 2월 달에 이쪽 바운더리가 그 3080 사업지가 됐다 네. 하면은 네. 이제 신양빌라도 사실 저희 강의의 적중 지역이죠. 네. 적중 지역이고,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곳을 매수하면 좋겠느냐. 자, 어디가 좋을까요? 제가 볼 땐 그 신양빌라 뒤쪽에도 빌라들이 좀 있어요. 네. 그 중에서는 개별 사업성이 꽤 괜찮은 그런 빌라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이 해당 바운더리 건너편, 즉 중국 아파트 바운더리 쪽으로 가는 네. 그쪽 라인 있죠? 그 네. 중랑천변. 네. 근데 거기 초등학교가 2개나 살아있단 말이죠. 네. 초등학교 주변 저층 주거지가 부정형 토지가 많고, 네. 거기에 노후도도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그쪽으로 모아타운 지정 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제가 네. 볼 때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전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바로 다음 행선지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네. 광진구 광장동에 와 있습니다. 지금 아차산을 넘고 있고요. 네. 광나루 역세권 주변인데, 사실 이 한강변 경관 규정이 막혀 있는 그런 동네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광장 극동을 비롯해서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들, 워커힐 아파트들도 그렇고요. 이제 몇몇 아파트들이 있는데, 네. 지금 뭐 시원시원하게 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죠. 네, 그 그렇습니다. 이유가 이제 네. 서울시 도시계획에 따른 이 한강변 경관 규정과 아차산변 보도가 막혀 있다. 네. 이제 그게 핵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뀐 권력자에 의해서 2종 7층 이하의 땅 저층 주거지, 즉 광나루 역세권에 있는 그 2종 7층 이하의 그 저층 주거지가 있어요. 지금 지주택을 한창 선동 중인 그 땅인데, 네. 거기는 지금 현재 노후도도 괜찮고 부정형 토지, 거기에 최근에 이제 광나루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런 지정 등 이런 이슈로 작지만 미니 거점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아주택 가능성도 지금은 있어 보여요.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이 그 미도빌라죠. 네. 미도빌라. 네, 미도빌라고요. 그 네. 광장동 미도빌라라는 곳인데, 네. 근처에 성당이 있습니다. 네. 자, 미도빌라라는 곳인데, 걔를 왜 언급을 하냐면, 걔가 자체적인 사업성이 꽤 괜찮아요. 네. 만약에 재건축을 한다면 네. 자체적인 사업성이 꽤 괜찮아서 자체적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하지만 네. 지금 현재 지역주택 조합을 선동하고 있어요. 그 바운더리가. 네. 지역주택 조합으로 해가지고 뭔가가 좀 이루어져도 상관이 없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해도 되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아주택 사업을 해도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 네. 그리고 그 미도빌라 바로 옆에 유천빌라가 있는데, 거기가 되게 특이한 게 오히려 일반 주거지역이 좀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네, 그렇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듯한 연립주택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미도 빌라까지가 2종 7층이야. 네, 그쵸. 그 네. 위쪽에 있는 빌라들은 다 1종 주거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여기가 미도빌라고요. 그 앞에 있는 애가 이제 미도빌라죠. 네, 외관이 굉장히 깔끔하게 생겼는데, 아무튼 이 지역을 이렇게 보시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카페로 리모델링한 단독 다가구도 보이고, 그리고 모아주택들을 이렇게 곰곰이 살펴봤을 때, 기존의 뭐 연립주택,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 곳이나 아니면은 뭐 블록 따기로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 곳, 그런 곳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쪽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2030 서울시 생활권 계획이 이 동네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가 되어 있나요? 이 지역은 개별적으로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을 하고, 그 정도로만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서, 아차산 네. 그 역사문화 탐방 네. 루트로 만들겠다. 그래서 네. 도시재생 예산이 투입이 됐죠. 네. 그러면서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바닥이 정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재개발이 힘든 바운더리여서 네. 결국은 리모델링, 뭐 카페, 뭐 이런 게 계속 생기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건 2040 계획에서는 어쩌면 기회를 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한강변에 그 한강변 라인에 있는 그 아파트들의 재건축, 그게 좀 시원시원하게 될 가능성, 뭔가 인센티브를 왕창 주고 재건축을 해줄 가능성은 작지만, 이쪽 저층 주거지 13층짜리 모아주택 아파트 선정하기에는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명분은 어쨌든 광나루 역세권이 거점이 아니었는데 네. 새로운 거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빌미로 배후 주거지 사업을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이쪽으로 오면서 느낀 게 참 광진구 특히 이 5호선 라인 쪽이 군자역 말고는 사실 고밀도 개발이 영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고밀도 개발이 굉장히 또 중요한 게, 고밀도 개발이 된 곳은 1, 2인 가구 주거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몰려와서 거기 상권은 활성화가 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계속 그러니까는 2030 세대들이 이탈하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개발을 광진구는 좀 원하고 있고 강력하게 원하고 있죠, 그것도. 그래서 네. 아차산 쪽에 있는 이런 지구 단위가 당장 해제할 수 없다면 일단 어린이 대공원 쪽이라도 좀 고도를 완화해 달라고 계속 요청했는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생전 때에도 요청을 했었고, 광진구에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 때 계속 요청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 때 드디어 고도가 그쪽 방면으로 완화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광진구가 입지는 좋지만은 사실 개발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높이 신축할 수 있는 용도 지역 좋은 땅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중곡동 그쪽부터 지금 뭔가 변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여기도 곧 조만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서 아차산 역세권도 사실은 약간의 거점이죠. 거기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거점인데, 거기에 대한 변화가 언젠간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 어린이 대공원 주변의 고도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죠. 예, 네. 그래서 그쪽도 더불어서 뭔가 좀 새로운 이 광진구청장의 힘으로 뭔가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광진구 고수가 갔다 편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